반갑습니다. 오늘 웹세미나는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대형 건축물, 구조물의 연료동 해석 방법론에 대해서 웹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를 할 거고요. 일단 저는 웹스 시스템 코리아의 김한수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목차로서 보시면 저희들 솔리드웍스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한 몇 가지의 핵심적인 기술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건축물이나 이제 대형 구조물을 연료동 해석할 때 어떻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펜이나 이런 방식으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조금 구조물이 클 때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거를 이제 내부 이동이나 외부 이동으로 해석했던 파일을 가지고 같이 라이브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의 연료동 해석을 적용해 봤던 사례에 대해서 같이 좀 보고 더 구체적인 실례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화재 현상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좀 구조물에 좀 가까운 건데요. 일단은 이제 룸 화재나 아니면은 복사 조건, 요런 이제 열적 조건이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뒤에도 조금 정리를 했습니다. 자, 뭐 CA 쪽하고 CFD 쪽의 추세인데요. 이 캐드 앤 그래픽스의 2017년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보시면 캐드도 웍스가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금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러 분야의 웍스가 가지고 있는 특징 자체가 어떤 특별한 분야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아주 장점인데요. 그렇게 되면서 상당한 분야의 많은 고객들을 많은 엔지니어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제 해석 쪽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플로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또 2018년이 되면서 프리스페이스 문제까지 해결이 되고 또 시뮬레이션 쪽은 이 최적화, 토스카를 기반으로 하는 위상 최적화까지 들어오면서 더욱 활성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이제 CFD죠. 전산 유체 역학을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FD를 풀 수 있는 CFD 개념의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 거기에 이 전자 부품의 뭐 열적 특성을 조금 더 평가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고 하는 부분이 일렉트로닉 쿨링이라는 모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쪽이나 이제 난방 환기 쪽에 조금 더 치중해서 쓸 수 있는 모듈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HBAC이라고 해서 이 이제 모듈이 따로 나눠져 있고요. 그거를 전체 해서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하고 같이 구조로 연계해서 열화중이나 유압 효과를 같이 볼 수 있는 커플링 해석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지금 뭐 인터널, 익스터널, 라미나, 튜브런트 이런 난류 모델이나 외부, 내부 유동, 그 다음에 열 전달, 그 다음에 로테이팅 컴포넌트라고 해서 이제 그 회전체를 줄 수 있는 개념이죠. 그래서 회전체라는 개념은 우리가 이제 팬이나 뭐 터빈이나 펌프나 이런 것들에 이제 브레이드 개념을 보실 때는 로테이션으로 하시거나 아니면은 그 커브를 만드셨다고 하시면 성능 커브를 만드셨다고 하시면 그걸 팬 커브나 펌프의 커브 개념으로 넣으셔가지고도 해석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 풀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공급률이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어떤 그 포러스티, 그러니까 이 필터의 그런 개념을 줄 수 있는 게 포러스 미디어라는 그런 모듈이죠. 그 다음에 캐비테이션도 따로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음속, 속도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도 같이 그러니까 컴포넌트에 대한 압축성, 비압축성에 대한 개념인데요. 소닉 뭐 이런 이제 유체의 속도에 대한 개념도 같이 풀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HPAC 모듈은 보시면은 라디에이션이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더 들어갈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외부 유동이나 이제 파라메타의 개념 이런 것들도 이제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복사 조건 자체가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가지는 복사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이제 HBM 모듈입니다. 그 다음에 습도의 개념도 같이 보면서 어떤 쾌적도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HBM 모듈이고요. 일렉트릭 쿨링 모듈은 줄 히팅이나 히팅 파이프나 이런 이제 우리가 플로우 시뮬레이션으로 풀 수도 있지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 개념 자체를 어떤 이 모듈로 만들어서 바로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는 게 일렉트릭 쿨링에 대한 모듈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할 수 있는 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느냐? 오늘은 이제 이 대형 건축물 쪽이니까 그런 쪽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외부 내부 유동 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자유 강제에 대한 대류에 대한 개념도 집 안에는 자연 대류고 밖에는 강제 대류가 바람이 분다든가 이런 것들도 혼합 대류의 조건도 하실 수 있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다중유체 요거는 아니고 고체 열전도요. 열을 하고 전도 일어나는 이런 것들도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습도에 대한 개념도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7가지 정도의 핵심적인 기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용은 이제 이렇게 지오메트릭 사용, 쉽고 우수한 메시 사용, 그 다음에 유동 모델, 자동 선택, 다중 시나리오, 실시간 해석 모니터링, 설계를 위한 인터페이스, 합리적 경제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하나부터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기존 이제 지오메트릭을 사용을 한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제 다른 CFD 툴 같은 경우는 모델을 변환해서 모델을 단순화하고 해석 영역을 작성해서 메시를 만들고 이런 부분은 일률적으로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해석 영역을 만드는 것 자체가 좀 프로그램마다 다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현업에서도 저를 사용하면서 가장 좋은 장점은 뭐냐면 어떤 리드를 해서 내부 유동인 경우 막혀진 경우에 바로 이 유동 코어, 우리는 이제 유체 코어라고 하는데 유체 코어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자동으로 프로그램 인식해서 만들어 주고 이렇게 해석 영역을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 그거에 대한 특징 자체가 캐드하고 바로 연동이 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유동을 하시는 분들은 제일 어려워하는 게 이제 유체 코어를 만드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어떤 툴은 서페이스로 만들어서 안에 있는 면을 정해줘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또 유체하고 접하고 있는 면을 다 찍어줘야 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마다 특징은 있겠습니다만은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리드로 해서 막혀지면 그거를 바로 코어를 따내가지고 사용을 한다. 그 다음 외부 유동도 그렇게 계산 영역 자체를 가지고 얘가 코어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손쉽고 우수한 메시 작성인데요. 기존 이제 다른 CFD 툴들이 이렇게 메시가 구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저희도 기본은 FVM 베이스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볼륨을 가지고 푸는 개념이고요. 어떤 유한요수법하고는 좀 다른 유한체제법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유동을 하실 때는 기본적인 게 유한체제법을 쓰는 게 스탠다드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기본적인 메시 자체를 만들기 전에 먼저 그리드라는 사각형을 형성하고 그 그리드에 어떤 조밀도나 이런 걸 가지고 얘가 이제 메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메시를 만들면서 세 가지의 정도의 유체와 그다음 고체와 유체와 고체가 접하고 있는 그런 파샬 영역의 경계층에 대한 메시를 이렇게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메시의 세 가지 타입으로 이제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K-입실론 난류인데요. 이 난류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난류 모델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는 뭐 이거밖에 사용하지 못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결국은 이제 K-입실론 기본을 가지고 난류를 하고요. 거기에 더 이제 보정이 되는 부분 자체나 이런 것들은 아직 이케이션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들이 파셜 메시와 이제 요 난류 모델을 적절히 사용하면서 이 프로그램 자체가 어느 정도는 그 경계청의 영역에 해에 대한 퀄리티를 높이고 있는 프로그램 자체가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개념인데요. 다중 시나리오를 이렇게 쓴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이 그 댐퍼의 각도를 돌리는 시나리오를 쓰면서 어떤 결과를 본 거고요. 어떤 이 설계치, 그러니까 설계 형상에 대한 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어떤 경계 조건에 대한 값을 가지고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메트릭 스타디를 돌리는 거죠. 여러 번 해석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꼴을 만들어 놨던 목표 값을 만들어 놨던 거를 일괄적으로 보고 정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그런 다중 시나리오를 쓰는 해석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모니터링은 이제 해석을 하면서 계산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꼴을 만들어 놨던 게 문제가 없이 잘 나오고 있는지, 이런 내가 원했던 컨투어나 유속으로 어떤 제대로 해석이 되어 가고 있는지를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개념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모니터링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설계자를 위한 뭐 인터페이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은 이드로잉으로 바로 이제 해석 결과가 나가도록 또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워드 파일에 대한 개념으로 엑셀이나 보고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 결과는 또 따로 이미지도 저장이 되지만 이드로잉 파일로 내보내면 이렇게 결과도 같이 나가면서 이드로잉으로도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합리적인 경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플로우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제가 썼던 이 유동 툴 중에 가장 저렴한 툴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제가 오래 쓰고 있는데 2008년에 제가 반도체 장비를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쓰면서 다른 툴도 몇 가지 써봤지만 어떤 가격 대비 가성비 자체는 상당히 뛰어난 툴이라고 저도 평가를 하면서 썼고 지금도 그렇게 고객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건축물의 열유동 해석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첫 번째 좀 보여드릴 거는요. 내부 유동 해석을 했던 여기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데모 파일입니다. 데모 파일인데 데이터 센터라고 돼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데이터 처리 장치들이 있고 여기에서 각각의 열이 발생이 되면서 단순하게 이제 해석을 공조 쪽에 그 인아웃을 의해 가지고 어떤 이제 플로우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 각 덕트마다 펜을 써서 펜 커브를 적용해서 어떻게 설정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어떤 밑에 바닥에 그 포러스 미디어의 개념도 쓰고 다공성 매체도 쓰면서 실제 이제 좀 해에 가깝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외부 유동입니다. 이제 요거는 내부에 대한 그 공조를 푸는 개념이고요. 외부 유동은 이제 바깥쪽에 어떤 건축물이 있을 때 외기에 의한 영향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풀 때는 어떻게 모델을 구성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솔리드웍스를 켜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 했는데요. 준비는 뭐 딴 게 아니고 웍스 파일을 오픈해 놓은 거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데이터 처리 라고 해서 어떤 공조 시스템이 이렇게 이제 각각의 안에 있는 부품이 있고 그 안에 이제 공조 시스템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 솔리드웍스의 시뮬레이션은 플로우도 그렇고 이 플로우 시뮬레이션도 그렇지만 시뮬레이션도 그렇고
다 모두 이제 바디를 최소 기준으로 해서 해석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파트의 멀티바디로 모델링을 하시더라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모델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일단 내부 유동은 해석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지오메트리 검사를 통해서 어떤 이 유체의 그 내부에 있는 코어가 만들어지는지 안 만들어지는지를 체크를 해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게 유체 영역입니다. 이게 있어야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래서 내부 유동은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중간에는 안 만들어졌습니다. 중간에는 안 만들어졌는데 어떤 거를 쓸 거냐면 펜을 가지고 돌릴 겁니다. 유동 해석에서 어떤 서큘레이션, 그러니까 다시 인아웃이 되는 거를 반복할 수 있는 매개체를 설정할 수 있는 방법은 펜이 가장 기본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인과 아웃을 줄 수 있는 인터널 펜을 가지고 인과 아웃을 주고 펜 커브에 대한 용량으로 해서 주시면은 내부에서 서큘레이션 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개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유체 영역이 만들어진다고 하면 우리가 해석을 적용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심플리파이드 되어 있는 부분을 좀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저드의 개념으로 해서 설정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내부 유동으로 됐죠. 여러분들이 쓰는 프로그램마다 영어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한글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2017 버전부터는 이제 한글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고체에서 전도, 열전도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제 열을 고려를 하겠다라는 개념을 적용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유동으로 해서 적용을 하고, 내부의 어떤, 상태 자체가, 어떤 중력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 중력에 대한 개념, 그러니까 자연들에 대한 부분이 좀 있다고 한다면 자연들에 대한 개념 방향성을 정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중력에 대한 개념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체가 이제 여기 안에서 회전이 되는 이제 공조를 담당하는 유체가 어떤 유체인지 적용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열 전달을 했기 때문에 고체에 대한 기본적인 여기에서 이 선택하는 그 고체는요, 따로 이제 여기 고체 재질을 설정을 하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재질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재질을 하나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벽 조건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조건을 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단열벽이라는 거는 이 지금 모델이 구성하고 있는 외부의 벽면에서의 벽 조건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주실 수 있습니다. 이 단열벽이라는 거는 열교환이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열 전달 개수를 가지고 얼마 정도의 열 자체를 밖으로 뺏기는지, 그 다음에 초기의 온도는 얼마였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주실 수 있는 방법이 열 전달 개수를 주는 개념이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열 전달 개수를 줄 때 보통 자연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5에서 한 25 사이의 값을 가지고 주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초기 조건은 뭐냐면 여기 그 유체가 처음 시작할 때의 온도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 환경이죠. 환경 자체가 어떤 상태에서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지. 그래서 10235 파스칼이죠. 10235 파스칼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1ATM. 1ATM은 대기압입니다. 대기압이죠. 그래서 기압이 이제 기준기압이 대기압 상태로 되어 있고요. 여기 만일에 이제 어떤 압력을 아신다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플러스해서 압력을 넣으시거나 마이너스해서 압력을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델이 구성이 되면은 만들어지는 게 계산 영역이라는 게 이렇게 자동으로 딱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계산 영역을 만듭니다. 이 계산 영역을 만드는 이유 자체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격자 모델의 메시를 구성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이 프로그램 자체가 계산 영역을 자동으로 이렇게 잡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계산 영역을 잡아서, 얘가 이제 메시 영역까지도 이제 같이 잡을 수 있도록, 적용이 되는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재질을 이렇게 따로, 적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HBAC 모듈이 이렇게 있으면은 빌딩 메타리얼이라고 해서 어떤 이제 이 우리가 건축에 사용되는 재질에 대한 메타리얼에 대한 정보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데서 찾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값을 가지고 이제 적용을 해 보실 수가 있고요. 엔지니어링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빌드 메타리얼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보드의 이제 특징을 보면 기본적으로 필요하신 값은요, 밀도, 비열, 그 다음에 열 전도율, 요게 기본적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은 항상 뭐 열해석을 하신다 그러면 무조건 적용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그 일부분에 대한 재질 자체는 여기에서 열 전도율이 온도에 따라 가지고도 다른 것도 있는데 스코보드나 이런 것들은 일단은 일률적인 값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뭐 칩보드나 코르크판이나 이런 이제 그 콘크리트도 그 이 중량에 대한 개념으로 나눠져 있는 콘크리트가 경중량짜리냐 고중량짜리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도 같이 들어가서 그거에 대한 값도 따로 이렇게 보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여기 있는 메타리얼을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건축용이나 이런 거에도 더 추가적으로 메타리얼을 또 구성하실 수도 있고 또 양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를 전체를 회전을 준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정하는 부분은 이렇게 펜이 담당을 할 겁니다. 그래서 펜에서 어떤 이 유체와 유체 사이에 흘러가는 펜이기 때문에 내부 펜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펜커브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최적 요령으로 해서 펜커브의 조건 자체가 되어 있는 게 테이블로 이렇게 지금 60Hz는 뭐 이런 식의 유량과 압력차에 대한 Q와 델타 P에 대한 개념의 펜커브로 만들어서 적용을 한 거죠. 이렇게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서큘레이션을 시키게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열원은 이렇게 찍어서 각각의 열원이 뭐 발열하는 조건으로 해서 뭐 전체적인 양을 이게 각각의 이제 지금 하나가 100W라 그러면 이 100W씩 찍으면은 10개면 1000W가 되는 거고요. 10개를 찍고 1000W를 넣으면 하나씩 100W에 대한 개념으로 이제 나눠져 들어가는 개념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설정하실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 이제 포러시티 개념은 다공성 내질에 대한 개념으로 해서 어떤 다공성에 대한 값을 주고 여기도 이제 어떤 그 최적 유량이나 그 유량과 델타 P에 대한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펜하고 이제 반대의 커브가 좀 나올 수 있는데 아무튼 Q와 델타 P에 대한 개념으로 주실 수 있는 개념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해서 이제 메시를 나눠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가르쳐 드리고 싶은 개념은 뭐냐면 자, 이런데 펜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모델링을 하실 때 이렇게 로컬 패턴이나 패턴으로 이제 잡아 놓으신 게 있죠. 그런 경우에는 다 눌러서 적용을 하시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하나를 누르고 프로젝트 인스턴스의 복사라는 개념으로 해서 딱 누르시면 같이 거기 줬던 그러니까 패턴을 줬던 거에 일률적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 인스턴스의 복사라는 기능을 쓰시면 이게 패턴을 잡아놨는 여러 가지 복사를 해놨던 CAD의 조건을 따라서 얘가 자동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는 그런 기능을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열량이나 이런 것들도 각각 찍지 않고 하나만 조건을 주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렇게 설정을 하실 수 있는 개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게 내부 이동을 풀었다고 하면요. 그 결과를 한번 볼까요? 결과 살짝 여기 파일에 결과가 있군요.
어디 하는데, 예, 링크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라서 지금 메시만 돌려놨네요. 마지막에 시플파이드에 있는 거에는 노드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해석을 해놨는데 잠깐만요. 이때 온도나 어떤 유동의 플로우 상태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벡터하고 온도를 이제 같이 보도록 이렇게 해놨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내부의 결과를 보는 개념이 이제 내부 유동이 있고요. 저는 이제 외부 유동에 대한 거를 하나 더 열어보겠습니다. 외부 유동은 어떤 뭐 내부 유동과 외부 유동을 같이 섞어서 표현할 수도 해석하실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거는 뭐 그 어떤 모델에 대한 조건의 차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이제 순수 외부 유동에 대한 개념을 좀 풀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이걸 좀 지우겠습니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자, 모델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대형 아파트고요. 여기서 여기 거리가 대충 보시면 한 300m 정도 나오는 예, 258m 정도 나오네요. 그 정도 돼 있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인데 여기에 어디서 이제 어떤 그 연기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이 아파트에 어떻게 분포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해석을 적용한 거였고요. 외부 유동이죠. 그러니까 외부에 유체에 흐르는 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모델 주변을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푸는 개념이 외부 유동입니다. 먼저 이제 외부 유동은 꼭 유체 영역이 이렇게 따로 그 이제 코어가 안 만들어지더라도 적용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지오메트릭 검사를 해서 보시면은 위치 표시를 해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제 유체 영역이 고체 영역을 빼고 이렇게 보시면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세 가지는 이제 조건만 틀리니까 일단 하나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설정에서 보시면 이제 외부 영역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열에 대한, 전도에 대한 개념도 적용을 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유체는 이제 외부에 흘러가는 유체는 공기라고 적용을 했고, 여기에서는 이제 습도 개념을 넣었습니다. 습도 개념을 같이 넣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체는 뭐 콘크리트로 적용했고요. 벽 조건은 외부 유동은 따로 이제 열 전달 개수 자체가 따로 없습니다. 그거는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거죠. 여기서 유체에 흘러가는 거와 어떤 이 대류에 대한 개념 자체로 공기가 가지고 있는 대류 값으로 해서 이제 이 고체의 전도값과 같이 해서 열이 이제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개념이고요. 그리고 이제 초기 조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방향이 나오죠. 이쪽으로 제가 바람을 불어주고 싶어요. 외부 유동이니까. 외부 유동인데 어떤 면은 이제 설정하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X방향으로 내가 하겠다 그러면 얘가 도메인 잡아놨는 기준으로 여기서 이 방향으로 X방향에 얼마의 값을 넣어서 외부 유동을 흘려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리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때의 그 외부의 이 습도나 뭐 온도나 이런 것들은 따로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재질 자체는 다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특별히 딴 거는 넣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입구 최적이라는 거는 여기에서는 이 별 외에 여기 이제 냉각탑이라고 해서 뭐 모사를 했는데 하여튼 옆에 있는 다른 이 장치물 해서 어떤 그 연기 같은 게 올라올 때 그때에 이제 외기가 불 때 서로 믹싱이 돼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요 나와 있는 분포에 대한 부분이 그걸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용량을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연력학 파라메타 값을 주고 그때 온도 그 다음에 습도도 이제 다르게 설정을 해서 적용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흘러가는 유체와 이쪽 나오는 유체가 서로 이제 다른 습도를 가지면서 어떻게 분포가 되고 어떻게 믹싱이 되는지를 보려고 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각의 이제 꼴을 잡았는데 이 꼴이라는 건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어떤 해석 결과를 볼 때 그 다음에 해석을 자동으로 아니면은 꼴에 의해 수렴시키실 수도 있고 그다음 모니터링에 대한 개념을 쓰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꼴이라는 개념 자체는 나중에 플로우 시뮬레이션을 하시면서도 제대로 배워놓으시기를 바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쉬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외부 이동 메쉬는 내부 이동하고 좀 다르게 여기 비율 계수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비율 계수라는 게 뭐냐면 보시면 이 비율 자체를 조절해 가면서 어떤 그 이거를 이제 늘리거나 줄이면 이제 분포 자체가 이제 좀 달라지게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율 계수 자체를 이제 늘려주거나 줄여주면 이렇게 변화 자체가 생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좀 메쉬가 좀 파인하지 않아서 그런데 이렇게 조절을 하면 메쉬의 비율 자체가 이제 이렇게 달라지는 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비율 자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몰아서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 메쉬를 만들어 놨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메쉬를 만드는지. 그래서 메쉬만 쳐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국부적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과 이제 유체가 차지하는 부분, 그 다음 유체와 고체가 경계층을 이루고 있는 부분, 이렇게, 메쉬가 많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적다고 또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메쉬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유체 메쉬와 고체 메쉬와 파샬 메쉬, 이런 외부 이동을 풀 때는 특히 경계층 메쉬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기보다 조금 더 넣어주는 게 좋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경계층에 메쉬가 균일하게 파샬 메쉬가 좀 균일하게 잘 들어가 있는 개념으로 이제 외부 이동은 설정을 하시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이제 한번 보면 외부 이동은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느냐 똑같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이제 흘러가는 개념의 값을 가지고 이렇게 이 플로우가 외부에서 이제 흘러가는. 그리고 이제 이 우리 아파트 주변을 타고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 게 외부 유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톱을 시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내부 유동과 외부 유동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적용했던 사례에 대해서 좀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자파 무양실이라고 해서, 이제 위에 공조와 밑에 이제 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흑기와 배기에 대한 이제 배관부는 같이 모델링을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흑기 쪽도 이제 각각 그 CMS라고 해서 들어가는 용량이 각각 틀립니다. 그거는 이제 도면을 받아가지고 표현을 했고, 배기 압력을 이제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여기 그 모양실에 있는 요 판의 온도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 온도는 이제 요 센터와 요 센터의 사이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몇 도가 나오는지 포인트를 잡아서 이제 그 XY 커브로 해서 보실 수도 있고요. 온도를. 아니면 포인트를 잡아서 나중에 포인트 꼴로도 이렇게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유속이 다운플로 되는 개념이고 유속 분포와 그 다음에 이제 온도 분포
이런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XY 라인을 나눠가지고 그때 이제 측정 부분에 어느 정도 온도가 되는지 XY 커브를 가지고 이제 온도를 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에 이렇게 있지만 온도 차이는 거의 미묘합니다. 그래서 전후차 차이는 얼마 안 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요거는 뭐냐면 이제 공정 룸입니다. 예, 상당히 공정 룸이 이제 넓은데요. 한 80m 정도 되는 대형 건축물입니다. 이제 룸 같은 데를 이제 공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공조가 이제 위에서 다운플로가 되는, 그러니까 덕트를 통해서 다운플로가 되는 공조가 하나 있고요. 그게 아니라 내부에서 이제 사이드 플로어 되는 공조, 이 측면 공조하고 이제 천장 공조를 두 개를 비교해서 검토를 좀 했던 내용이고요. 이때 해석에서는 이제 메인이 사람이 이제 호흡을 하면 거기에서 습도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보기 위해서 적용을 했던 개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좀 전에 라이브 데모에서 잠깐 보여줬던 데이터 센터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열량을 넣고 팬커브도 이렇게 각각의 팬커브를 잡아서 넣고요. 이런 거 이제 하나씩 할 때도 그 패턴이 되어 있으면 하나만 넣고, 인스턴스로 그렇게 하면은 연속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포러시티 개념을 적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천장에서 환기가 되는 거, 측면에서 환기가 되는 거, 이것도 이렇게 같이 비교를 좀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공조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잘라서 온도도 같이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요거는 건축물에 제연 환기창이라고 해서 이제 건축물이 있으면 환기창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환기창에 이제 그 바람이 이제 이렇게 불고 어떤 이제 환기가 될 때 어떻게 그게 퍼져 나가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모사를 해서 보려고 적용을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람이 이제 불고 이쪽으로, 그래서 아까 전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전에 그 경계 조건에서 초기 조건에 바람을 이런 방향으로 불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면을 잘라서 이렇게 각각의 풍속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본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리드 쪽에 이제 면을 만들어서 이 꼴로 다 잡은 거죠. 보면 SG 서페이스 꼴의 볼륨의 플로우율 해가지고 다 측정을 하도록 이렇게 꼴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딱 측정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거는 이제 이쪽으로 잘라서 다르게 이제 방향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동이 다르게 흘러갈 때 영향을 이렇게 비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부 유동 해석인데요. 그 내부에 이제 어떤 작업을 할 때 환기되는 부분과 이제 인let되는 부분이 어디에 위치를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공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팬을 적용한 거와 팬을 적용하기 전 적용했는 거와 같이 이제 이렇게 비교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적용 전, 적용 후, 그 다음에 이 적용 전, 적용 후에 각각의 이제 어떻게 플로우가 되는지 작업을 할 때 어떤 그 환기를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본 거고요. 요거는 이제 어떤 제가 데모 파일에서 잠깐 보여드렸지만 냉각탑에서 토출이 되면서 어떤 현상 자체가 어떻게 나오는지, 습도는 어떻게 분포되는지 이런 것들을 본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쪽에서는 외부에 유속이 나는 거고요. 여기서는 냉각탑에서 유속이 이제 발생이 되는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외기 유속이 이제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이제 플로우가 형성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본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플로우 자체가 이제 여기 나온 거는 유속이 빨라지면 밑으로 깔리는, 자, 그리고 이 유속이 늦을 때는 위로 이제 퍼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걸 가지고 이제 습도를 같이 이렇게 그 외기에서 유속을 가지고 유속이 어떤 분포로 이제 습도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렇게 본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0.5인 경우는 이제 위로 퍼지는 개념이고 2.0인 경우는 이제 밑으로 좀 퍼지는 경우이고 3.3인 경우에는 지금 이 아래로 이렇게 깔리는 그런 경향의 습도 분포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화재 모사라고 해서요. 이 화재 모사는 기본적으로 이제 화재를 풀 수 있는
툴도 따로 있고 한데, 솔직히 이제 그거를 뭐 모사를 해서 실제 화재 형상을 만들어서 푸는 거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로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어떤 이 화재의 열량을 이제 복사 열량으로 환산을 해서 어떤 수치적으로 적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하고 또 연기적인 부분이 퍼져나갈 때 모사하는 부분, 뭐 이런 쪽에 이제 연구가 많고요. 저는 이제 의뢰를 받아서 적용해봤던 게 이제 ISO 규정 자체가 화재에서도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어떤 이 열량 자체를 어떤 복사에 대한 히소스로 이제 변경을 해서, 그거를 모사를 해보는 거를 이제 적용해봤던 개념입니다. 요 ISO 이제 13784라는 거는 화재를 하시는, 방재를 하시거나 화재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스탠다드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실제 불을 질러서 그 화염이 전파가 되면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를 같이 이렇게, 본 거고요. 이 콘크리트나 아니면 이제 뭡니까, 이렇게 우레탄 판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판으로 집을 지어서 이렇게 화재를, 질러서, 예, 화염을 이제 퍼져나가는 것을 같이 본 거고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모사를 했던 게, 거기에 이제 여기에 실제적으로는 경유를 떼가지고 어떤 판카시유나 이런 걸 떼가지고 여기에 열량을 조절하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이제 복사 열량의 개념을 줬습니다. 버너에. 그래서 10W, 25W, 50W, 75W, 100W를 주고 이제 실제하고 모사될 때를 같이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래서 실제 화재 실험은 이제 이런 식으로 퍼져나가는데, 복사 해석을 해보니까 한 25W, 25kW 정도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벽면을 타고 올라가는 거와 천장부에 퍼지는 게 아주 유사하게 이렇게 같이 표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ISO 696은 이제 뭐냐면은, 이 ISO 13784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어떤 이런 여기도 이제 경유로 해가지고 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불을 떼는 거죠. 불을 피우면 거기에서 이제 복사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 복사 에너지가 이제 얼마 정도 떨어져 있을 때 어떤 히플럭스가 나오는지를 같이 이제 측정해보는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하면, 어떤 이 실제 실험하는 요 장치를 모사를 이렇게 솔리드웍스에서 모델링을 했고요. 그리고 반대편 떨어져 있는 이제 이게 라디에이션 열량을 이제 포집하는 쪽은 이렇게 단면 기준으로 해서 이제 측정을 하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구성을 따로 했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이렇게 화염을 거리별로 이제 동일한 용량을 주고 설정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열이 위로 뜨는 거를 유속으로 해서 모사를 했기 때문에 혹시 화재가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열 때문에 공기가 위로 뜨는 거를 이제 모사를 해놨는 유속에 대한 이제 스트림라인에 대한 커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실 부분이, 그래서 각각을 이제 실제 측정하는 부분과 캘리브레이션 하는 부분에 이제 거리를 측정을 해서 각각의 열량 자체가 얼마 정도 나오는지, 온도가 얼마 나오는지, 이제 히플럭스가 얼마 나오는지를 각각 측정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때에 이제 반대편에 측정하는 부분에서의 평균 온도와 평균 이제 연료 속을 같이 이렇게 측정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정이 11월 달 거는 제가 이제 10일 날 했죠. 그러면 이제 차주군요. 24일 날 시뮬레이션과 플로우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과 이제 12월 8일에 시뮬레이션이 남았습니다. 아무튼 2017년에 저희들 솔리드웍스 시뮬레이션에 대한 이 CA 쪽에 툴들이 많이 보강이 됐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많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1시간 동안 웨비나 들으신다고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